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치 핫토픽입니다. 위험한 이재명, 김정은 오래 잘 참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오늘 대구 간 이야기부터 제가 드리죠. 대구. 자, 오늘 대구 가서 지금 뭐 5번째 사실상 지방선거를 겨냥한 그런 투어를 하고 있죠. 이게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개입은 탄핵이죠. 탄핵감입니다.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막 하는데 오늘 대구에서 뭐 다른 건 다 놔두고 대구에서 다른 건 다 놔두고 이 지역 최대 현안이 대구의 최대 현안은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 오늘 소위 말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이 군공항을 이전을 하려면은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금 지원도 그렇고 어떤 그 법령 같은 것도 다 해줘야 되는데 특히 최대 현안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재정 여력의 문제다. 그런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자,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지만 군공항 이전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이것은 뭐 원론적이고 대구 갔으니까 하는 말이고 정책적 결단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구 경북 지역이 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는 정권에 잘 보이면 뭐 결단을 내려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잠시 후에 광주 가서 한 이야기하고 비교를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대구 가서는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다. 재정 여력. 결국은 지원해줄 돈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서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슨 뭐 그 지원금, 소비 지원금 막 풀고 하면서 뭐 그 국가 부채 좀 있어도 된다. 왜 자꾸 이 국가 부채 쌓이는데 걱정을 해? 있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재정 여력이 없다. 이제 대구 가서 그 군공항 이전 그 최대 현안인데 자,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야당 대표일 때 주호영 부의장, 대구 그 지역구죠. 주호영 부의장이 오늘 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구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민주당이 지시해서 추진을 했다. 이 공항 이전 특별법을. 그런데 당시 강주 공항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정부 재정으로 지원이 금지되어 있던 법을 바꿔서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자기가 자랑합니다. 강주공항 이전, 대구공항 이전 다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조금 전에 대구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강주에서 어떻게 했는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공항 이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약속할 수 없다. 규모나 지원 범위,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 내가 쉽게 약속해 줄 수 없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자, 오늘 어제에 공식으로 이거 포함되지 않은 이유도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괜히 어제 포함했다가 나중에 발목 잡힐까봐 공식 어제에도 포함을 안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죠. 그 공항 이전, 도심에 있는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 똑같은 상황을 강주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지난번에 나토 회의도 참석 안 하고 제일 처음에 강주로 달려왔죠. 그래서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도 최대 현안이 강주 군 공항 이전이었습니다. 자, 참모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그 현장에서 대통령실에서 TF,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속도감 있게 처리하라. 참모들에게 현장에서 지시를 합니다. TF 만들어라.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정부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주관하도록 하겠다. 아예 정부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대구가 잘못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TF를 만들어서 전남도, 강주시, 무안군, 국방부, 이 무안군으로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안에 지원을 해줘야 되죠. 국방부, 기획재정부, 돈을 풀 수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6자 TF로 구성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이 관련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서로 불신이 있으니까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왜 강주는 국가 단위에서 다 책임지는 게 맞고 대구 가가지고는 그 재정 여력이 참 문제야. 뭐 정책적 결단이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은 군공항 이전 문제 가지고. 그리고 강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정부가 일부 재정 지원을 담당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구체적 방향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강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SPC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하면은 뭐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공항 이전하는 무한히 갖도록 해달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마 기억났을 겁니다. 농담이라고 이런 농담을 하죠. SPC 특수목적법인인데 내가 SPC 전문이다. 대장동. 이건 농담이라고 그때 했습니다. 대장동 지금 사업 의혹 그 재판 받고 있죠. 재판 본인은 빠져나왔죠. 대장동 그 의혹이 SPC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성남의 뜰이라는 거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시행사 하천대유 이렇게 만들고 뭐 천하동인으로 이렇게 각각 나눠서 좀 지분을 갖도록 하고 그 구도를 자기가 짰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좀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은 여기 이 호남가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다 말해라.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딱딱 필요한 것이 뭔지 다 말해라. 다 해주겠다. TF까지 만들었어. 이렇게 했는데 대구 가서는 전혀 매우 소극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이 갈라치기, 이것도 갈라치기입니다. 지역적 갈라치기를 하고 있죠. 자, 영호남 일종의 갈라치기라고 저는 보는데 이 인형 갈라치기도 계속하고 있죠. 이재명은 인형 갈라치기. 최근에 이 주한미군 그러니까 이 주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 일부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국민들을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우리 국민 우리 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을 겨냥을 했어. 그런 말까지 했죠. 주한미군 철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또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북한에는 완전 저자세. 과연 국군 통수권자가 맞는가 하는 언행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 CNN 인터뷰가 22일 날 있었는데 그때 22일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CNN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물어봤겠죠. 자, 그날 오후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그날 오후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아. 시험 발사도 안 하고 잘 참은 것 같아. 마치 이재명이 자기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한 4개월여 동안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거 말고 다른 도발은 다 했죠. 이게 그동안 뭐 자기들이 탄도미사일을 아무 때나 시험 발사합니까? 이 기술 좀 개발이 됐다 싶으면 이번에 쏜 것도 신형이라고 하죠. 그때 쏘는 건데 마치 김정은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은 저번에 대선을 전후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 도발을 했는데 김정은이 잘 견뎌줬다.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돼서 이번엔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잘 참다가 이제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CNN 인터뷰에서,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잘 참았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NN에다가 남북 간 직접 대화를 빨리 하는 게 좋겠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쌓여온 업보라는 게 있어서 곧바로 남북 간 유화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 때 업보를 쌓아놔서 남북 대화를 지금 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또 전임 정부 탓을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이 오래 참았다. 이거는 정말 굴종적이고 이게 그 안보라는 게 결국 국방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인데 이걸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저는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이재명 정권 들어서 그 막 국가 정체성을 바꾸는 문제, 뭐 기업을 옥죄는 법안 통과, 뭐 정치보복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국방력을 아주 그 허물어 버리는 이건 국민 생명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재명의 위험한 대북인식 이런 논평도 나왔고 북한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기는커녕 북한 김정은을 두둔하고 안보 현실을 가벼이 여기는 매우 경솔하면서 위험한 인식이 나왔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가? 북한이 대변인인가? 지금 오래 참았다고 했는데 참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논평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 장영실함 진수식, 우리 그 최첨단 그 잠수함 진수식을 했죠. 22일 날. 그런데 거기에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진수식을 하면은 다 참석을 하는데 이재명 안 갔습니다. 이재명 안 가고 이 김인석도 안 가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국방부 장 안규백 뭐 장기 사병 출신 국방부 장관도 안 갔습니다. 심지어 과거 이런 진수식을 하면 전부 다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장관도 하나도 안 오니까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주빈이 돼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하나 눈치 보는 거죠. 김정은 눈치 보는 거죠. 또 에이펙이 열려서 혹시라도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이 만날 수도 있다. 오늘 정동영이 또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그리고 본인이 계속 마치 자기가 해놓은 것처럼 K방산 자랑을 하죠. K방산 자랑을 하면서 우리 기술로 만든 이 최첨단 잠수함 진수식에 안 가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그런 이야기 하죠. 자주 국방해야 된다. 왜 외국 군대에 의존을 하느냐. 대한민국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그 세계 군사력이 뭐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최첨단 우리 자주 국방의 상징이 되는 잠수함 진수식은 외면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이 별넷 장군들을 전부 다 갈아치웠죠. 그리고 지휘부 다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니 군이 덩달아서 지금 마치 국방을 등한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군 한 명이 중부 전선에서 도보로 기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합참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 이제 한 명이 기순을 하는데 특이 동향은 없다고 하고 기순을 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정말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국민 속인 겁니다. 언론이 취재를 해보니까 그 북한군 한 명이 중부 전선에서 도보로 기순할 때 북한군 2명이 추격조로 추정되는 북한군 2명이 군사 분계선 N대를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하니까는 되돌아갔다. 이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거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군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스탠스 알아서 숙이는
이거를 의식해서 그냥 특이 사항 없어 이렇게 하고 감추고 넘어간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이런 거 하나뿐이겠습니까? 또 뭐를 좀 감추고 있는지. 그 상황에서 우리 군이 경고 방송을 하고 나서 절차에 따라 경고 사격까지 했습니다. MDL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거죠. 사격까지 했고, 그러니까 사격을 파니까는 이 추격조로 추정되는 북한군 2명이 다시 서둘러 북한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다. 우리 쪽을 침범을 했다고. 그런데 이걸 발표를 안 하고 아무 특이 상황 없었어. 이렇게 뭉개고 있다가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뚝이 터지면은 정말 큰 사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얼마 전에 또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불을 겨눌 수 없었다. 그때 당시 14연대 무장 반란. 그걸 옹호를 하는 그런 글도 올려서 또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냐, 북한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 실제로 언행이 지금 우리 국가 안보를 굉장히 위협하는 그쪽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불안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불안합니다. 무슨 일을 지금 벌일지 모르는 그 상황이고, 또 본인이 사법 리스크에 딱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뭐든지 다 하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그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이 사법부를 옥죄는 그런 행위들도 지금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국가 안보를 등한시하고 하는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거의 말살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이 세력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좀 아찔하기도 하죠.